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제 기구를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기구 업자죠, 사실은. 네. 기구 업체를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기구를 사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좀 빌려달라 몇 천을. 그래서 보내줬어요. 몇 천이나? 네,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라는데. 10년이면 꽤 네네. 긴 기간인데요. 더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제가 이제 지점이 몇 개 있었고 체육관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제 오른팔인 매니저한테 이 체육관 전체를 맡겼어요. 전 지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그 몇 개.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간질부터 해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믿으세요? 왜? 아, 그렇게까지 얘기해.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먼저?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였거든요. 야, 너 뭔데 그런 얘기를 하니? 굉장히 오래됐고 내 진짜 세월이 있는데 친동생 이러면서. 세기네야 왜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었니?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근데 오른팔한테. 우리 양치승 씨. 제가 아, 네. 완벽하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믿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바람에 제가 그 퇴사했어요. 퇴사.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라 4년 동안 거의 술로 살았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보다는 돈이야 뭐 벌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한테 얘는 완전히 친동생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거절을 좀 하신다든지.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안 해주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걸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네,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거절하면 약간 창피한 미안하고. 사람이 된,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창피한 사람이 된 느낌이고.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 월급을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약간 같이 살아보자 해서 간 건데 사실은 그 모아뒀던 돈들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고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관장님, 저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럼 양 관장님은 그들한테는 어떤 사람인 거죠? 은인이죠. 평생. 은인이죠. 네. 그럼 은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게 치승 씨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갚아야 될 정도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하고 본인은 그런 말을 듣는 포지션에 있어야지만 굉장히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네. 가다가 거울을 볼 때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닮았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감을 하죠. 근데 뭐 니네들이 뭐 나중에 아빠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좀 행복하게 지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뭐 하면 어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누가 밉기도 하고 누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싫다고 말할 때도 있고 거절을 할 때도 있는데 내 자신 안에 쉽게 말하면 그런 피를 물려받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로부터 좀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줘?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평가라든가 뒷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만 해도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치승 씨와 치승 씨한테 도움을 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부터 치승 씨 내면 안에 있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정은 힘든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좋은 글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맞아가 이런 걸 잘 몰라요. 힘든 얘기를 집에서는 잘 안 해요. 그럼 아내분은 지금 뭐 중업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됐을 때. 나 말고 굳이 다른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저는 위안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일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 하면 되죠. 굳이 나쁠 때 굳이 그거를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원래 가족은 네네. 인생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나누고 같이 산다는 거는 행복과 기쁨도 들어가지만 고통과 안타까움도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는 꼭 해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장 나에 가깝고 가장 나와 이해와 공감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치승 씨는 어릴 때 이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공포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주는 아버지와 무슨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의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본인 자신의 그냥 안위를 하나 지키는데 평생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그걸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치승 씨의 배우자는 아마 충분히 이걸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기보다는 아마 평생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승 씨는 본인의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와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들의 갈등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아빠의 어려움도 듣고 싶어 할 거고. 저는 치승 씨가 어렵겠지만, 왜냐면 이 경험이 없어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어릴 때는 제가 벌었었으니까 당연히 그쵸. 친구들보다 맞아요. 먼저 그럴 수 벌었으니까 있죠. 제가 내는 건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제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내는 걸로 생각을 하죠. 이것까진 좋은데 제가 술값을 내달라고 새벽에 연락이 와서 술값을 내주러 갔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옆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대요. 예? 뭐라고? 술값 내주러 온 사람이 얻어먹은 여기 친구가? 앉아있고 저는 술값 내주러 이제 여기 앉았고 그 옆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무 뻔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누구한테. 그러고 나서도 넌 그러고 친구하니?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한테 듣기 전까지는 잘 안 믿어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너 욕 안 했대?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오래된 친구여서 네, 중학교 때부터 제일 가장 오래된,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안 만들고 제 생각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매우 큰 상처였겠어요. 그래요? 네, 그럴 그럼요. 만한가요? 그럼요. 저는 큰 상처. 아니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안 했어요? 네, 끊자 그러고 끊었어요. 안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진짜 끝이다. 친구를 더 이상 안 만들게 되고. 아니,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면요. 이건 정말 나쁜 표현인데요. 그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네. 그 인형 씨를 호구로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냥 네. 확인해보고 네, 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네. 친구한테 야, 너도 하나 골라. 신상 골라. 괜찮아.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 또 또 방송하시니까요. 여 박사님이 연기를 잘하세요. 너도 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 친구들한테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조율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쁘겠다. 이거 사. 문제 많네.
잘못한 건 없으십니다. 네. 문제는 많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찾아봅시다. 나 못해. 구체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못하면 또 똑같은 패턴을 또 겪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영 씨는 본인은 좋은 뜻이었어요. 응. 그러나 또 비슷한 오해를 또 받습니다. 네, 맞아요. 자, 또 이거는 주실 거예요. 문제 많은 겁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네. 나 이제 약간 왔어? 이거 쌤 깜짝 놀랄 걸 내가 얘기하면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뭘까? 친구의 의견을 안 물어봐.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하거나 바꿔 이러면 아니 뭐 딴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이렇게 하는 거요. 그게 다 문제죠. 다 문제예요. 네. 자, 이거를 어떡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도는 좋으나 네. 일방적 소통이라고 하죠. 아, 일방적인 거죠. 저 고급지게 저런 표현. 미안하다. 아무리 내가 선이라도 친구한테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면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저만 줘봤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과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은 이제 사실은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것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굳이 비중을 놓고 보자면 길러지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네. 아, 성격이. 네. 성장 과정 중에 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겠죠. 네. 이 부모 내지는 중요한 사람과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이 사람의 뇌와 기억과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인영 씨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영 씨 네. 어린 시절 좀 어땠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좀 무섭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좀 올바른 아이가 돼야 한다. 만약에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혼나요. 그것만 생각해도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되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좀 되게 무서웠고요. 많이 혼내시진 않았는데 아빠는 한 번씩 혼내시면 진짜 종아리 걷어해서 커튼 봉으로 맞은 적도 있고 엄마도 엄청 혼내실 때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세탈을 한번 했어요. 새벽 탈출. 고 구경하고 새벽. 들어왔는데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신상 아가로 이제 그 힐로 등짝 머리 스매싱 많이 당했죠. 엄마 아버지는 그러니까 좀 크게 혼내야 이때 잡아야 다시는 안 그런다. 약간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신을 네. 갖다 차린다. 네. 뜯어 고쳐줘야 된다. 네, 그리고 때려서라도. 심지어 같이 세탈한 친구 있잖아요. 다시는 인형이랑 놀지 마. 그렇게 해서 거의 약간 왕따처럼 지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네. 어머니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그런 게 가능하셨어요? 그런 걸 많이 아니요, 하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어. 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딸 요즘엔 어땠어? 어떤 게 힘들었어? 그랬구나. 막 이런 거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통보식으로 많이 하셨었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 나를 좀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떨 때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거는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전화기를 봤을 때 친구들, 이모들이랑 나눈 대화와 저의 방송 사진을 이모들이 보내줬을 때 너무 고맙다. 엄마가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진짜 안 하셨던 거구나. 사실은 제가 진짜 우울할 때 엄마한테 이런 적도 있어요. 엄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가끔은 이랬죠. 뭐 자랑스러워하시고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이렇게. 아 나 오늘 울기 싫은데 어떡하지?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많이 안 돼가 좀 휴지 좀 주세요. 밑에 있어. 인영 씨 어머님도 인영 씨를 사랑하셨지만 일방적인 소통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또는 부모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영 씨가 쭉 성장하면서 어머니도 인영 씨를 사랑하시고 아버님도 사랑하셨지만 네. 이 두 분의 특성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데는 굉장히 네. 아주 강조를 하셨지만 네. 중간 단계에서 음. 생각이나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면요. 네. 아이들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네.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잘 못 배워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0을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 네. 만약에 10을 그 감정의 가장 최고조라고 보면 어떤 감정이 한 3만큼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2나 3만큼 표현을 하면 되는데 요걸 많이 못 배운 사람은 네. 갑자기 꾹 참았다가 어느 순간 네. 9나 10으로 확 표현을 해요. 네. 네. 이게 욱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들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당사자는 그 감정이 정당하죠. 근데 그거를 9나 10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정당해도 상대로부터 조금 또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네.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 되고 네. 잘 지내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제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이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랑 바람 피워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 엄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6살 때였는데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 이렇게 사는 거는 엄마한테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라고 해서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를 안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제가 앨범을 내면 이제 땡스트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아버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거에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막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JYP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겠대요. 엄마가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은아, 근데 너가 왜 그렇게까지 너네 아빠를 미워하냐. 그래서 엄마 근데 당연한 거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엄마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더 지났는데 너도 이제 용서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흔히들 용서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자.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면 결국 복이 너한테로 올 거야. 이런 말들을 잘 사용을 해요. 상대가 나의 인생에 굉장히 치명타를 줬을 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런 만큼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은 씨는 왜 이 시점에서 네. 지금 갈등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또 이제 드라마를 찍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역할이 이제 충청도 소녀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같이 아빠 살던 곳에 가보자라고 해서 아버지랑 같이 충청도에 가게 됐어요. 저랑 둘이서. 그래서 그런 게 제 인생의 첫 경험이었고 뭔가 아버지랑 어디를 간다라는 것 같이 간 자체가. 거는. 네. 네. 또 본인의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라셨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약간은 이해하게 되셨군요. 용서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용서 이해를 하게 됐었는데
사기 사건이 터졌고 인기 걸그룹 원더걸스의 예은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이 사기죄로 피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목사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인데 가수인 딸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뭐 무혐의로 끝나고 뭐 이렇게 제가 법원에 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1억 5천을 그냥 보석금으로 좀 해줄 수 있냐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진짜 들었던 게 진짜 글씨를 너무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원래 좋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나쁜 기억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되게 짧은 순간들이 그 아빠랑 제 아빠 용서하고 나서 보냈던 되게 짧은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저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자라면서. 예를 들면 누가 제 욕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뭐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기사가 되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좀 더 우리 가족이 모르겠어요. 덜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했던 것 같고. 예은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은 씨의 컨트롤, 통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을 잘 파악하고 잘 알고 계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억울함 때문에 본인을 다치게 해요. 본인한테 해롭게 해요. 뭔가 내 안에서 처리를 다 못한 감정들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뇌 안에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래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혹시 내가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흔하죠. 이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너무 빨리 그 마음을 내보내려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해도 예은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마음 안에 있으면 미워해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을 충분히 마음 안에서 갖고 있으면서 느껴보고 생각해봐야 그 마음도 음식물 소화할 수 있듯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가 됐든 빨리 내보내려고 하거나 빨리 그것을 삭히려고 하면 예은 씨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맞아요. 우리 친아버지 맞습니다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또 생겨서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를 정말 더 미워하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이 미운 마음보다 더 많이 미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긋고 선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용현 박사 왜 저래? 뭐 사람 미워를 특히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버거운 마음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예은 씨가 준비하는 거라는 거. 주변의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